안녕하십니까, 모더네이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적으로 이 자바스크립트에 추가된 스펙 중에 가장 중요한 스펙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어레이 버퍼라는 것과 타입드 어레이에 대한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어레이 버퍼와 타입드 어레이는 다른 이제 제가 앞으로 진행할 문법이라든지 이전에 했던 문법들은 대부분 이제 신텍스 슈가, 즉 문법을 좀 더 쉽게 쓰게 해주는 기능이라든지 아니면은 자바스크립트에서 이제 조금 부족했던 것 같은 그런 이제 일부 기능들을 보강해 주는데 많이 중점을 줬습니다. 특히 ES5와 ES6가 이제 가장 이제 그런 부분이 컸는데, ES6에 이제 추가된 이 어레이 버퍼와 타입 어레이는 마찬가지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의 부족한 기능을 메꿔주는 건 맞지만 신텍스적인 부분이 아니고 언어적인 측면에서 이제 기존에 할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 스펙입니다. 그래서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 어레이 버퍼는 바이너리 데이터, 즉 이진 데이터를 자바스크립트에서 제어할 수 있게 해주는 이 뭐랄까요, 이 컨스트럭터고, 이 타입 어레이는 이 어레이 버퍼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특정 영역, 특정 크기의 이제 특정 이 뭐랄까요, 크기의 이 바이너리 그 데이터, 이 배열이라 해야 되나요? 그거를 단순히 할당만 할 뿐이지만, 반면에 타입 어레이 같은 경우는 타입이라는 게 말 그대로 타입이에요. 즉 여기서 제공하는 이런 타입들을 이제 통틀어서 타입 어레이라 부릅니다. 타입 어레이라 부르는 이유가 배열이지만 이제 말 그대로 타입을 가지고 있는, 단순히 근데 타입 있는 배열이라고 이렇게 부르진 않겠죠. 타입 어레이는 이 어레이 버퍼와 상당히 연관이 큰 기능입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런 바이너리 데이터 핸들링에 들어가는 게 뭐가 의미가 있느냐 싶으실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바이너리 데이터를 다룰 수 있으면 언어가 모든 형태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가 있죠. 단순히 스트링 형태의 데이터만 다룰 수 있는 기존의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제약이 많아요. 반면에 이런 바이너리 데이터를 이렇게 다룰 수 있게 되면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핸들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이제 이 외부로 할 수 있는 기능이 많아지는 거죠. 예전에는 뭐 플래시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타 외부 프로그램을 통해서 처리를 해야 했던 것들이 자바스크립트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어레이 버퍼 같은 경우는 이 어레이 버퍼와 타입 어레이에 대한 실제로 쓸 수 있는 기능들을 설명을 드리기에는 너무 난이도가 있는 부분이라서, 즉 자바스크립트라는 이런 상당히 캐주얼한 언어랑 상당히 상반되는 기능인데, 자바스크립트로 뭔가 특별한 걸 만들려는 계획, 예를 들면은 뭐랄까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여러 가지 각종 형태의 파일들, 예를 들면 이미지라든지 소리라든지 그런 파일들을 직접 읽어서 파싱을 해서 쓸 수 있게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파일 포맷을 변환한다든지, 이런 종류의 이제 기능들을 개발하실 게 아니라면은 일반적으로 딱히 쓸 일은 없어요. 하지만 이것을 알아두시면 이제 나중에 바이너리 데이터 자체를 핸들링하는 케이스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예로 파일 업로드를 할 때, 기존에 이제 웹에서 파일 업로드 할 때는 HTTP 포스트에다가 이제 그 파일을 업로드해서 보내는데 용량 제한이 있고 한 번에 큰 파일을 통으로 업로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가 많은데, 이런 바이너리 데이터를 활용을 하면 데이터를 쪼개서 보낸다든지 하는 여러가지 그런 테크닉들이 가능해요. 어쨌든 그런 부분은 난이도가 있는 부분이므로 다 패스하고 간단하게 어레이 버퍼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타입드 어레이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레이 버퍼는 이 생성자 인자로 이제 이 배열의 크기를 할당을 해야 돼요. 기존 자바스크립트 배열은 동적이기 때문에 이런 길이가 없는데, 어레이 버퍼는 길이를 무조건 이렇게 제한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바이트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바이트 크기를 말하는 거고, 그래서 간단하게 뭐 해보겠습니다. 어레이 버퍼를 해서 const 버퍼는 new array buffer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100을 하게 되면 100바이트의 이 크기를 가진 어레이 버퍼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참고로 노드.js에서는 이제 이런저런 이제 뭐랄까요, 그 기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게 바이너리 데이터를 핸들링할 수 있는 기능을 원래 제공을 했어요. 뭔 말이냐면, 노드.js는 초창기부터 이제 이 타입 어레이와 어레이 버퍼가 없던 시절에 그런 바이너리 데이터를 핸들링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내부적으로 그러한 기능을 제공을 했는데, 이게 바로 버퍼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이 버퍼 클래스인데 아직까지도 많이 쓰지만 보시면은 이제 이런 데이터 타입을 맞춰서, 즉 이게 바이너리 데이터를 핸들링하기 위한 거예요. 이런 게 있는 것들이. 근데 이 버퍼가 이제 이런 타입 어레이 버퍼가 추가됐기 때문에 뭐랄까요, 이제 그걸로 만들어도 되지만 호환성을 고려한다면 버퍼를 써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버퍼랑 이제 이 타입 어레이나 어레이 버퍼는 사용법이 약간 다르지만은 상호 변환이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관심 있으신 분은 이쪽 보시면 되고, 일단 저희는 노드.js에 한정돼서 공부를 할 게 아니므로, 그래서 어레이 버퍼를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하면은 어레이 버퍼가 새로 만들어지고, 이제 모든 데이터가 0으로 들어가 있다고 되어 있죠. 쭉 내려보시면 이제 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어레이 버퍼 자체는 데이터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데이터를 읽거나 쓸 수가 없고, 읽을 수는 있는데 불편하죠. 그래서 이 어레이 버퍼를 쓸 때는 보통 이제 데이트 뷰라는 특수한 클래스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 한번 검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데이트 뷰를 검색을 하면 이제 데이터 뷰인데 제가 잘못 검색했네요. 이 데이터 뷰가 보시면 이제 이 버퍼가 넘어오는데, 이 버퍼가 바로 어레이 버퍼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뷰라는 새로운 오브젝트를 만들면은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각각 이 타입에 맞게 불러올 수가 있어요. 8비트 인티저, 8비트 뭐랄까 부호 없는 인티저고, 이제 이건 16, 32, 이거는 이제 32비트 실수, 그리고 블라블라 이렇게 쭉쭉쭉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예제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간단한데 이렇게 해서 이제 버퍼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이 데이터 뷰를 하나 만들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버퍼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 두 번째 인자는 저도 잘 뭔지 모르겠는데 바이트 오프셋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데이터 뷰가 전체 이 버퍼를 읽는 게 아니라 여기 뒤에다가 몇 번째 바이트부터 읽어올지 정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오프셋은 이제 몇 번째부터 불러올 건지, 그리고 랭스는 거기서 얼마나 가져올 건지, 즉 100바이트를 통으로 불러올 필요가 없으면은 예를 들면 10바이트 다음부터 거기서 20바이트만 불러온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즉 버퍼를 쪼개서 이제 핸들링 할 때 아마 유용할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어레이 버퍼에는 이 랭스가 보시면 이제 단순히 이 배열의 길이이긴 한데, 여기서 이제 이 어레이 버퍼의 배열 길이는 무조건 바이트입니다. 왜냐면은 그 배열 한 칸 한 칸이 1바이트의 데이터가
보관이 돼요. 바이너리 데이터가 보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 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데이터 길이를 불러올 때 이 바이트 랭스라는 걸 써야 됩니다. 이거를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 바이트 랭스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외의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런 이 get과 set하고 자료형 들어있는 메서드들을 보면은 상당히 간단한데 보통 보면은 이제 여기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이게 이게 스펙이 바뀌었는지 제가 지금 찾는 그런 데이터가 일단 안 보이네요. 예전에는 이제 이 데이터 뷰를 쓰면은 여기 나와 있네요. 이 인디아니스라는 게 있는데 이 문서에 안 나와 있네요. 여기 있어야 되는데 각각의 이 get과 set 같은 경우는 다 똑같은 그 인자를 가지는데 get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트 오프 set, set은 바이트 오프 set과 이제 value 이렇게 두 가지인데 원래 여기 그 다음 인자로 인디아니스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디아니스, 엔디아니스라는 표현이 맞겠네요. 그래서 이게 리틀 엔디안이냐, 빅 엔디안이냐를 명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디아니스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데이터가 있을 때 1바이트 데이터가 있으면은 CPU별로 그걸 다르게 보관을 해요. 순서가 보시면은 0x 1 2 3 4 5 6 7 8이라는 이 데이터가 있으면은 리틀 엔디아는 0x 1 2, 0x 3 4, 0x 5 6, 0x 7 8 이렇게 반대로 데이터를 보관하는데 빅 인디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순서대로 데이터를 보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디아니스를 맞춰주지 않으면은 데이터가 잘못 불러와져요. 그래서 그거를 맞춰주기 위한 기능이 바로 이 엔디아니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true를 쓰게 되면은 리틀 엔디안, false를 쓰게 되면은 이제 빅 엔디안을 쓴다고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예. 아마 이게 기본 값이 이게 왜 문서에 안 나와 있는지 저도 이유는 모르겠는데 한번 제가 다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뷰 CMA 스크립트 그래서 좀 쓰기 쉬운, 읽기 쉬운 게 어디 없을까? 이거 또 저 MDN인 것 같은데 안 나와 있네요. 이게 NDNS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예전에 자바스크립트에서 작성한 데이터를 저장을 해서 C 언어에서 읽어올 일이 있었는데 이때 NDN이 안 맞아가지고 C 언어에서 데이터를 제대로 못 불러온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NDN에 맞춰서 이 비트들을 그 시프트 시켜가지고 해결했었는데 그래서 아마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어쨌든 이제 이런 엔디아니스가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되고 그래서 이 다시 데이터 뷰로 돌아오면 이제 이렇게 getInt, setInt 이런 값이 있죠. 그래서 이쪽에 제가 한번 div에 setInt 8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8은 8비트 인티저인데 8비트는 1바이트죠. 그래서 1바이트 데이터만큼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0이 첫 번째 위치가 0이에요. 0이라는 게 맨 첫 번째 있는 위치고 여기에다가 int 8, 즉 8비트짜리 int 크기 데이터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0을 넣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쪽에서 div getInt 8 그래서 0번째 바이트에 있는 데이터를 불러오면은 오류가 나죠. 왜냐? 이 버퍼가 아니니까요. 다시 해서 실행을 하면 10이라는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말고도 이제 예를 들면 그 다음에 16비트짜리 인트, 즉 2바이트짜리 인트를 쓴다고 치면은 이제 0번째에서 이게 setInt 16부터 이게 인디아니스가 뜨네요.
8은 없는 건가 싶기도 하고, 잠시만요.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요. 나오네요. 아마 16비트부터, 근데 이게 8비트도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뭐 지금은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16에서 이제 20이라는 데이터를 쓰게 되면은, 이 16은 2바이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2바이트를 읽어봐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뭐 그런 건 없고요. 왜냐하면 알아서 2바이트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불러오면은 마찬가지 20이라는 데이터가 불러와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게 실제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마 이해가 안 가실 수가 있는데, 이 어레이 버퍼가 이제 제가 각각의, 이게 배열이고 각각의 이제 배열 하나하나가 1바이트 데이터를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1바이트가 바로 8비트입니다. 비트로 지금 8비트인데, 그래서 setInt 8을 하게 되면은 한 칸씩 데이터를 쓰게 되고요. 16을 하면은 두 칸씩 데이터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써놓고 16에서 두 개씩 쓰므로 이제 이렇게, 즉 0, 1, 2 이제 20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두 번째 위치에서 40이라는 데이터를 써야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위치에 있는 그 배열 버퍼에 40이라는 데이터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은 여기 16에서 0, 1과 여기 16에 1, 2가 겹치게 되죠. 즉 여기서 이 데이터를 덮어 씌우게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깨져요. 보시면 잘못된 데이터가 나온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주의하셔야 돼요. 바이너리 데이터 핸들링 할 때는 이런 점을 주의하셔야 되고, get과 set은 이게 다예요. 단지 이제 어떤 데이터가 넣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이 uint 같은 경우는 부호를 지정을 못하지만은 이런 uint, 하지만 그냥 int들은 이제 부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밖에 없고요. 플로트 같은 경우는 32와 64, 그리고 부호 같은 거를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어레이 버퍼와 데이터 뷰를 쓰는 방법이고요. 이걸 쓰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에서 데이터를 뭔가 보낼 때 이렇게 오브젝트를 많이 쓰죠. 그래서 막 이렇게 이런저런 데이터를 이렇게 많이 실어서 한꺼번에 보내는데, 이거를 뭐 직렬화 하든지 해서 이제 많이 보내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저희가 바이너리 데이터로 만들어서 조립을 해서 서버로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스트링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일단 바이너리 데이터랑 비교하면 상당히 용량이 큽니다. 근데 이런 바이너리 데이터를 쓰게 되면은 매우 작고 효율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고요. 이런저런 이제 여러 가지 프로토콜들, 뭐 예를 들면 TCP 프로토콜 같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하여튼 뭐 HTTP 같은 웹 프로토콜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토콜. 그래서 몇 바이트부터 몇 바이트까지는 어떤 데이터 담고 있고, 뭐 그 다음 어디 바이트부터 어디 바이트까지는 어떤 데이터 담고 있고, 이런 그런 프로토콜들을 이런 데이터 뷰를 통해서 읽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의 그런 활용도가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레이 버퍼고요. 그 다음 보실 건 타입드 어레이인데, 타입드 어레이는 어레이 버퍼랑 비슷해요. 단지 어레이 버퍼는 이 어레이 버퍼를 만들어서 데이터 뷰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셋하고 자료형, 그리고 이제 이 비트 크기를 명시를 해놓은 메서드를 통해서만 읽고 쓸 수 있지만은, 타입드 어레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8, 이거는 int 8, 이거는 부호 없는 int 8, 이런 식으로요. 이 클램프드 어레이는 딱히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캔버스 관련된 기능인데, 지금은 그냥 굳이 보지 않아도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타입드 어레이 같은 경우는 장점인 거는 길이를 지정해서 만들 수도 있지만은, 다른 타입드 어레이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올 수도 있고 버퍼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버퍼를 만들어 놓고 타입드 어레이로 변환을 해서 조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바이트 오프셋과 랭스까지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 어레이 버퍼에 있는 데이터들을 특정한 이 자료형에 맞춰서 특화되도록 제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 타입드 어레이를 많이 쓰시게 될 거예요. 만약 쓰신다면 어레이 버퍼보다, 물론 어레이 버퍼랑 데이터 뷰도 유용함으로 많이 쓰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있고,
이게 뭐 기본적인 사용법은 별로 다르진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비슷한 예로 이제 문서를 통해서 그냥 똑같이 치겠습니다. 그래서 int 16이 있네요. 그러면은 이제 new int 16 array를 만들어서 2라고 돼 있으니까 이제 이 길이가 2겠죠. 16의 길이가 2면은 32니까 4바이트짜리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타입 어레이의 가장 큰 장점은 그냥 이거 배열의 데이터를 넣는 식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즉 set, get 이런 걸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타입 어레이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엔디안니스 문제가 타입 어레이를 쓰시면은 이제 이 타입 어레이가 알아서 해결해 줍니다. 그 엔디안니스 문제를.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엔디안니스 문제가 안 생기려면은 어레이 버퍼보다는 이 타입 어레이를 쓰시는 게 좋아요. 굳이 어레이 버퍼를 만들어야 한다면 만들어서 타입 어레이로 변환을 해서 작업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러지 않고 어레이 버퍼에서 이제 한다면은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이 데이터 뷰에서 읽고 쓸 때 플랫폼에 맞는 엔디안니스를 알아내서 이걸 지정하면 되기는 되겠지만은 일단 번거롭고 실수할 가능성도 있고 이런저런 문제가 많죠. 하지만 타입 어레이를 쓰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제 거기에 맞는 이제 엔디안이 안 나오는데 엔디안니스에 맞도록 데이터를 읽고 쓰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쓰게 되면은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어쨌든 이제 돌아와서 이제 이 int 16 0번째 방에 10을 넣어주면은 이제 int 16 0에 있는 데이터, 즉 이 2바이트짜리 데이터를 간단하게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레이 버퍼로 만든다고 쳤을 때, 아니면 어레이 버퍼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100바이트짜리 버퍼를 만든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버퍼를 넣어준다든지 해서 해도 똑같이 동작을 해요. 이제 여기서 저희가 제대로 들어간지 확인하기 위해서 데이터 뷰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한번 찍어볼 수는 있겠죠. dv get int 16 해서 0번째 바이트에 있는 데이터를 읽고 와서 10이 들어가 있다. 보시면은 뭔가 데이터가 좀 이상하게 아니네요. 이상하게 나왔네요. 지금 보시면은 2560이 나왔는데 이게 아마 인디아니스 문제예요.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래서 이거를 true로 해주면 리틀 인디안을 쓰게 되면서 대부분 가정용 PC에는 제가 알기로 CPU는 대부분 리틀 인디안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인텔 계통이 리틀 인디안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보시면은 이 여기서 증명됐듯이 이 배열 버퍼를 쓰게 되면은 배열 버퍼가 아니고 어레이 버퍼랑 데이터 뷰를 쓰게 되면은 이런 엔디안니스 문제가 생깁니다. 반면에 타입 어레이를 쓰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원래 이게 타입 어레이와 어레이 버퍼는 솔직히 약간 난이도가 있는 부분일 수도 있어서 원래 찍을까 말까 많이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ECMA 스크립트에 추가된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아마 이제 이게 어려워 보여도 솔직히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단지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게 이제 약간 처음에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해만 하시면은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다양한 형태의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의 활용처가 좀 더 넓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